끝까지 내가 1대1로 교육을 해서라도 이제 앞으로 내가 지역 순방하면서 반상회 하는 것처럼 내가 지역 순방하면서 1대1로 대화해서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다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지금 오늘도 빨리 연락을 해야 돼. 빨리 연락해서 백 부장이면 뭐합니까? 자기 밑에 있는 100명을 빨리 여기다 방송에 참여를 시키려니까요. 이런만 백 부장이면 뭐해? 천부장이면 여기 보세요. 이 백부장, 천부장 명단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이름만 써놨다고 나중에 또 우리 교회에서 돈 10만 원 준다 그러면 고날만 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양심 불량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빨리빨리요. 자, 빨리빨리 다. 무슨 뭐 출첵을 몇 사람 하시죠? 출석을요? 몇 사람이라도. 지금요, 그러면 시청자 중에서 오줌 싸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할 텐데, 빨리 연락하세요. 빨리 연락하시고, 이 모든 책임을 나는 김종대 목사님한테 책임을 물어요. 뭐, 다른 사람한테 물 거 없어. 김종대 목사님, 똑바로 해요, 똑바로. 빨리 연락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3, 276, 뭐 하고 계셔, 도대체. 새벽 4시부터 일을 해야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늘 10시 방송에 안 들어오면 정강훈 목사가 죽인다 그랬다. 빨리 들어와. 그 다음에 253, 276은 뭐 합니까?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한테 1대1로 전화해가지고 군대에서 작전하는 것처럼 해야죠. 아이고, 정말 뭐 하신지 말이야. 자, 진행하면서 계속 확인할 테니까 지금 빨리빨리 이제 올라간다. 7,166 올라가서 어제 뭐 12,000명 올라갔고 다른 방송 너만 몰라 뭐 다 합해서 한 2만 명 갔는데 오늘은요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반드시 실시간 10만 명 가야 됩니다. 10만 명이면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입니다. 좌파고 우파가 합해서 이렇게 쉬워요. 장로님 실시간 10만 명이면 대한민국 기록이라고. 기록이죠, 목사님. 그렇지. 그런데 대한민국 뒤집힙니다. 뒤집어지죠. KBS나 공중파도 목소리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에 내가 마지막 목표는 100만 명이거든요. 100만 명의 동시시청이거든요. 100만 명 동시시청이면요. 끝장나버립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끝장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해냅니다. 이걸. 안 하면요. 내가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라도 내가 해냅니다. 여기 10명 다 확보해서 시청하고 있다고 한 명 들어와서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와, 그렇지. 박수. 이거 전부 체크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는데, 자, 이제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다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피난을 안 가시고, 원총을 딱 쥐고, 실제로 그 완장은 채워줬어요? 완장은 안 찼어요. 완장 안 찼어요. 치안대가 이 치안대, 면 치안대, 치안대 대장을 하나 이렇게 찬대가 있었어요. 뭐 완장 차고 뭐. 근데 북한에는 완장을 다 찼었어. 요즘에도 찹니다. 여기 인민군들 어디 올라가 아니 국군들이 올라가니까 뭐 인민군을 반대해서 뭐야 하면 치안대 조직은 그 사람들이 가니까는 전부 다 원장 차고. 북한은 완장 다 찾고 남한에는 큰 사람들만 완장 찾고. 완장 차다는 건나 보지. 남한에서는 좀 높아야 완장 하나 차요? 높은 사람이라야. 안 차. 안 차. 잘 찹니까? 그거 차는 거야. 아니 습성이라고 그럴까? 그 6.25 때에 뭐 완장 차고 이렇게 새기는 사람 요즘 뺄갱이들이 찹니다. 할아버지. 지금 그 할아버지한테 이 디테일한 거 적은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 재미가 많다고. 많은데. 근데 이제 말이 둔해져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 더 재밌어요. 더 재밌고. 그게 진실하다고. 할아버지 하는 말이 진실하니까 아예 전주. 정말로 뭐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 없어요. 나 아니, 체험한 그대로 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전주 가지 말고
전주 가시지 말고 예. 나하고 같이 살자고. 뭐, 내가 아버님으로 잘 모실 테니까. 난 솔직히 내가 이 얘기할 때 처음에 정광 목사님 못 만날 적에 내가 그 비서장은 안 돼도 비서 역할을 해서 조금 도와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원가한 혼자 일평생 97년 한 20년을 제외하고는 혼자 살아나서 혼자 살아. 그냥 구속감이 되니까 싫더라. 그때 그렇게 마음먹어 목사님 그저 밑에 시중 했어요. 아니 내가 모실게 이제 앞으로 모실 테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는 피난을 갈 필요가 없었고 그래도 권총 가지고 돈 좀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돈을 좀 뺏었냐고. 권총 가지고. 돈은 그때 한 푼도 월급 타지 않았다가 저거 올라가서 몇 달간. 아니 근데 올라가기 전에 동네 사람들한테 권총 가지고 그런 일은 진짜 돌려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 일은 진짜로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냥 없는 사람을 뭐인가 하면 주먹밥을 해가지고. 아니, 나 같으면 그냥 돈 다 뺏어 버릴 텐데 말이야. 권총 가지고 말이야. 할아버지 착하시네. 또 이렇게 방송하면요,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요. 또 더 탐사해서 그래요. 정강훈은 권총 가지고 돈을 뺏으려고 했다. 또 이렇게 보도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 임실 면이에요 그게? 임실면? 임실읍이지요. 임실읍에서는 진짜 할아버지를 겁냈겠다. 그때 권총이 있으니까. 겁은 했겠어. 그런데 그때 권총은 있어도 사복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사복에다. 넣어서 보이지. 그러면 그때 저 오토바이 줬어요? 자전거 줬어요? 자전거 줬냐고? 자전거도 없었으니까 없어? 그때. 그런데 자전거라 내무서에 있던 친구 하나가 내무서원으로 있으면서 헌 자전거 하나를 주어서 그걸 한번 타봤어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이제 확 훑으로 지나갔고 실제 동네에서 죽은 사건들은 동네 안에 있는 빨갱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인민군이 내려올 때에는 이 지방의 빨갱이들이 죽이고 그쪽이고 또 이제 후퇴하면서는 그렇지. 임실군에서도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때 명단 제출하라고. 명단 제출하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애들이 죽이지는 않았어도 또 죽이도록 만들었고. 그거는 이제 이따가 3개월 후에 다시 하고. 그래서 이제 인민군이 훑으로 지나갔는데 사실 내가 책에 보니까 전라도에 있는 그 지주들 제일 많이 죽었더라. 그럴 수밖에 해요. 이제 제일로 자본가는 적고 솔직히 얘기해서 자본가는 적고 호남 지방에 지주가 많았어. 지주가 많았어. 그게 지주를 이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저게 숙청 대상이 부르주아. 부르주아야. 그게 우리 여가집도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한 거예요. 이 부르주아. 그리고 내가 저 위에 가서도 조금 지장을 받았어요. 지장을. 아버지의 계열로 봐서는 기본 성분인데, 기본 성분인데, 여가집에 가서 5살에서 여가집에 가서 부잣집에 가서 살아니까 부르주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제 북한이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기에 올라가면은 여가촌으로 10촌, 여가서 10촌, 본가로 10촌, 구체적이에요. 이야, 세상에. 구체적인. 외가적으로 10촌. 그저 뭐가면 내 정치부에 있을 때에 뭐가면 잘 알고 그다음에 최신부에 있었기 때문에 최신부 부부장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정치부에서 군 최신부에
여기가 음. 방이 있다고 그러면은 네. 요 뒤에 가서 비밀실이 있어요. 비밀실이 있어. 비밀실. 근데 비밀실로 문이 달려있어. 그래 편지들 의심 나는 편지들을 여기로 집어넣어. 그러면 검열. 정치보고 그 검열을 와서 그 검열 다 해요. 자, 지금 이 끼고 시간에 다니세요. 그 당연히 듣고 계시지만은 국정원 우리 담당 국정원 뭐 아무리 내가 듣지 말라 해도 비밀로도 들으니까 내가 국정원에 대해서 쓴소리하면요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 나한테 대해서 막 항의를 하더라고 국정원이.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듣고 계시니까 할아버지가 97세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국정원으로 채용을 하세요. 채용을 해서 이제 몇 년밖에 못 사니까 나같이 아는 사람 없어 국정원. 그렇지. 국정원 여기 뭐야 뭐 목사님하고 계시던 국정원 사람이 그러면 말을 들어보니까 좀 나오고 대화를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합시다.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쪽팔리니까 안 하려고. 할아버지 몇 년 남으신 거 아니에요? 이제 120세까지 요새 보면 가만히 있어요. 23년 채가 그렇지. 남으셨죠. 자,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라도 계속 대화를 해서 이 영상 녹화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큰 자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민군들이 훑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임실 밑에는 어디예요? 임실 밑에는 땅이 어디예요? 행정구역이 임실 남원. 밑에. 남원? 남원. 오수, 남원, 임실, 오수, 그다음에 남원, 남원 다음에는 뭐예요? 그다음에 곡성. 곡성. 거기가 곡성이구나. 곡성은 내가 부흥회를 하도 많이 가봐서 잘 아는데 곡성에 거기 빨갱이들이 많았대는데. 근데 이제 전라북도가 빨갱이가 제일 많아요. 전라북도.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그리고 전라북도가 제일 많은데 그 정동영 아버지 있잖아요. 그저 뭐냐 하면은 그 대통령 출마했다가 그렇지. 저 아버지 그냥 저 축창이 아니라 새말뚝 새말뚝. 12개나 갖다 박아놨어. 저 뭐야 정동영의 아버지 뭐야. 거기 가서 내가 아는데 물어보면 빨갱이라고 그러더라. 내가 오토바이 타고 이제 놀러 가서 거기 가서 물어봐서. 내가 그 전주에 코아 호텔에 가서 아침 새벽에 800명의 목사님들 모시고 이 애국 포럼을 하는데 한 분이 나한테 오더니 내가 전직 경찰관 출신인데 은퇴하셨는데 자기가 일생 동안 정동영 아버지 감시하는 감시하는 일을 일생 했는데 그 정동영 아버지가 누구니까 정동영 아버지가 남노당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동영 아버지가. 그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동을 건너서 빨갱이들이 결국은 이제 낙동강까지 갔잖아요. 가면서 한마디로 이제 그 공산당들이 지나가면서 인민군은 국군하고 직접 싸워야 되니까 마을 사람을 죽일 시간도 없고 실제로 마을에서 죽인 일들은 그저 지방 빨갱이. 특히나 그저 무슨살이하고 고용살이 한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다 죽이지. 그래서 지금 그 전선이 낙동강까지 갔다는 말들은 할아버지가 임실에 있으면서 들었어요? 네, 들었죠. 들었구나. 낙동강 연선을 지키는 양반은 백선엽이 그 장군이 지킨 거예요. 지키는 거야. 근데 요새 거기다가 통상 세우겠다고 그런 건데 박수를 치해요. 정말 여기서 잘한 일이다. 중요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 6.25 일어나기 전에 그 파출소 있잖아요. 파출소에서 각기 동네에서 성향 분석한 거 있잖아요. 얘는 빨갱이 남노당 출신 한 거. 그 명단을
그게 속칭 박지명단이라 그러는데 박지명단의 말 들어봤어요? 근데 그것이 정치부에서 한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어? 한국 아니, 그러니까 아. 그때에 뭐냐 하면 사찰과 그런 것이 여기 있었죠. 이 대한민국에 이 사찰과에서 하던 것을 뭐냐 하면 6.25 때는 정치부에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단을 기가 막히게 해놓은 것이라. 그러면 또 이제 시간 관계상 보도연맹이란 말 들어봤어요? 보도연맹도 잘 알지요. 보도연맹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아까 저 성수백이 오고 잘 안다는 성기람이가 예. 그 뭐가 보도연맹 관총면 위원장이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요, 나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이 다 알지만은 보도연맹이라는 말 이런 말을 모르는 그게 이제 아예 모르거든요. 자수공장이에요. 그게 자수공장. 어.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뭐가 자수공장? 그게 그렇게 해서 자수공장을 해서 자수로 해서 나온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다 들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언제예요? 때가 아이고 그것이 6.25 전쟁 전이죠. 6.25 전쟁 49년도 정도 됐네요. 49년도 맞네. 49년도쯤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에 빨갱이 운동한 사람 다 용서해 줄 테니 파출소에 와서 자수를 하라. 이게 보도연맹이죠. 제가 보도연맹이에요. 보도연맹인데 수없는 사람들이 자수를 했죠. 해죠. 빨갱이 했다고. 근데 그것이 다 거짓불이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불이 자수지 6.25가 돌아오니까 다 뭐인가 하면 뭐인가 하면 자. 이 옛날 공산당으로 다 옛날로 돌아갔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49년도에 그동안에 빨갱이 했고 남도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수하라. 이승만 정부가 자수하라 해서 파출소에 와서 자수를 했단 말이야. 예. 했는데 이것이 가짜로 자수했다는 얘기죠. 그래. 왜 그 증명이- 저 뭐인가 하면 권영길이 알아요? 권영일 알죠? 예? 네. 예. 권영길이 그 빨갱이 이세요. 예. 그놈이 시방 이 대한민국의 시초에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네. 저 뭐인가 하면 민주노동, 민노총, 김대중 민노당. 정권 시절에 남도당을 민노당이라고 맨날 가지고 거기 이석기랑 나중에는 통일당으로 이렇게 뭉치게 만든 그렇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보도연맹을 통하여 자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는 다 용서했죠. 네. 저 보도연맹을 용서했는데 6.25가 딱 일어나니까 그게 마찬가지. 보도연맹에서 자수한 사람들이 바로 인민군 편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래. 돌아서 가지고 인민군 쪽에서 부역을 하니까 다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저 보도연맹 사람들 다시 모여라 파출소에서 모여라 해놓고 이제 사살을 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좌파 애들은 보도연맹에 대하여 이승만이가 살인마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보도연맹을 자수한 사람들을 다시 오라 그래서 처형한 것이 49년도인데 이 사건은 왜 일어났냐 하면은 서대문 형무소 때문에 일어났다.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사람이 1800만인데 인민군이 3일 만에 서울에 들어오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대전에 있는데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사람 사상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이승만은 교회 장로잖아요. 풀어주라고. 알지. 풀어주라고 하니까 풀어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빨갱이들이 그렇지. 사상범들이 이게 나와가지고 북한 군대에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서 피난민들 대열에 끼어들어서 북한의 박격포 재원을 불러줬다고. 북한 인민군한테 어디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불러주니까 그냥 북한의 박격포가 민간인 피난민이 거기다 막 들어오고 그게 노건리 마을이 대표적인 얘기인데 노건리 마을.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군이 들어온 뒤에는 미국이 민간인 마을을 폭격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후로부터는 이제 보도연맹 이 자수한 놈들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낙동강 전투에는 이제 거기는 이 할아버지는 거리가 머니까 말로만 들었는데 미군이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 미군이 온다는 말. 다시 6.25 때 미군이 온다. 미군이 예.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6.25 때. 언제 미군이 온다고요? 아 그러니까 낙동강까지 갔는데 미군이 다시 온다. 다시 온다는 말을 다시 온다고 그런 것은 바로 9.28 인천 그렇지, 그 상륙작전을 그 얘기를 할아버지가 그 소리는 어푸시 알았지. 어푸시 알았다.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근데 9.28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북으로 그렇죠. 갔는데 그 낙동강까지 갔던 저 인민군이 다시 퇴각해서 인천 장전이 며칠입니까? 9월 15일. 9월 15일. 8일 날. 네. 그러니까 인민군이 다시 북한으로 쫓겨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뭐가 후퇴 명령이 내린 거야. 그런데 그저 뭐인가 하면 은성하라고 그러는 그 정기부의 부장이 나는 그저 면에 시찰나가라고 그래놓고는 저들만 도망가 버려. 그 할아버지만 죽이려고 할아버지는 면회 심부름 시켜놓고 할아버지 위에 놈들은 북한으로 도망갔구만. 그래서 북에서 그 부장을 만났어요. 아 만났어? 헤이 참나.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때 바로 북한으로 왜 같이 안 따라가고 며칠 동안 왜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인가 하면 헤맸지요. 말하자면 헤매고 이거 지리산으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다가 전주로 오니까는 상관면 소재지로 오니까는 그냥 막 뭐인가 국군이 국군 국군이 내려오고 말이야. 근데 이래서 거기서 마제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고향인 뭐인가 하면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만덕산 거기에 집성전인데 거기 아침에 도달해가지고 거기 뭐인가 하면 먼 척간에 한 7, 8촌 되는 할머니 빨들었는데 그 가서 물 좀 얻어 먹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눈치를 채고 너 어머니 뭐인가 하면 외아들로 이렇게 키워서 이럴 건데 인민군 따라서 뭐인가 하면 간다고 그러니 말이야. 그거 말이 되느냐. 이제 그래서 북으로 간다는 거를 어머니도 알았대요. 그때 할아버지가 나하고 처음 인터뷰할 때 처음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대화할 때에 그러니까 5년 전이죠. 갈 때에 그때의 엄마가 할아버지 어머니가 너 한국에서 살 수 없다. 너는 북한의 인민군을 따라가거라. 엄마가 그렇게 권유를 했다 그랬는데 처음에 나한테 말할 때는 그것이 이제 뭐인가 하면 6.25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6.25 때. 6.25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그 드디어 할아버지 위에 있는 계급은 인민군 따라 벌써 다 갔고 할아버지 혼자는 심부름 시켜놓고 뛰어났는데 나중에 할아버지도 엄마도 그렇고 도저히 여기서 내가 살 수 없다. 그때 사실 할아버지는 북한을 잘 따라가신 거야. 왜냐하면 여기 있었으면 할아버지 처형.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있으려고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은 만약에 가면 우리 외갓집이 잘 살고 있고 외사촌 형이 서장까지 경찰서 서장까지 하고 이렇게 살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 형편으로 정치보위부 사람을 여기 있는 국정원에서는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죽여버리지 놔둘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완전히 북으로 탈출을 한 것이죠. 탈출했다. 그래서 출발을 이제 해서
어디로 이제 올라갔어요? 어디로? 첫째 진안으로 해가지고 진안으로 해서. 영동으로 해가지고 영동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이가 하면 문경세제로 문경세제로 해가지고 해서. 그다음에 뭐이가 하면 영월로 해가지고 영월로 해서. 정선으로 해가지고 정선에서. 속초로 내려가가지고 속초로 내려가서. 다시 뭐이가 하면 북한군이 야단을 하기 때문에 설악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설악산으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한경남도 고원군으로 해가지고 낭림샘맥으로 해가지고 자강도 자강도 좀 뭐가 하면은 강계 강계. 정소재지 거기를 해가지고 뭐가 하면은 만포진으로 해가지고 정보학교를 갔어요. 아니 근데 북한에 그때 다 걸어갔어요. 그래서 걸어갔죠. 그럼 갈 때 양식은 한 달 한 보름 걸렸어요. 한 달 보름 걸렸는데 양식은 뭘 가져갔어요? 미숫가루? 굽는 것이 그냥 밥 먹는 것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미숫가루 안 가져갔어요. 미숫가루가 어디가 미숫가루? 미숫가루 없어. 뭐인가 하면은 강원도 가니까는 이제 뭐인가 하면은 강냉이 오사리들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 여면서 그것을 따서 먹고 참 그냥 한 달 열간 굶다시피 하고 갔어요.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이는 그냥 스글스글하지. 이는 정말로 스글스글하고. 죽을 뻔했어요. 그때가 몇 월 달이에요? 예? 몇 월 달? 그게 11월 달이에요. 추웠겠네. 예, 그럼 잠은 어디서 그냥 잤어요? 여기까지 그냥 막 푹푹 빠졌는데. 푹 빠졌는데. 잠은 어디서 잤어요? 예? 잠은. 잠은 뭐인가 하면은 뭐야 부식소 같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자든가 외딴집이 있으면 거기서 이야. 그래서 인민군을 이제 만난 것은 자강동에서. 인민군 만난 것은 저기서 만났어요. 영월 가니까 이미일군 내무소원들이 안 들어가고 거기서 빨선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영월에서? 근데 그때의 말을 들으니까는 말이에요. 저 위에서 김사삼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김사삼 맞아. 그놈들을 뭐이가 하면은 영월 지방으로 그렇게 내리보냈다는 그래서 임실군 내무원들이 거기서 빨세단을 하다가 53년도 북한에서 내가 있을 때에 신문에 빨세단 사람 귀국하다. 그래서 귀국한데 내 친구가 둘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 면회 갔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한 달 반 동안 바로 그냥 계속 걸어서 북한으로 갔고 그 다음에 동네별로는 중간중간에 산속에 숨어서 그냥 자취마을 하고 있다가 53년도에 북한의 신문 보니까 지금 지리산에 숨어 있는 그룹별로 있는 사람들 다 북한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자, 참 이게 민족사회 이게 참 비극인데 민족사회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6.25 일어나기 전에 6.25 일어나기 전에 있잖아요. 6.25 일어나기 전에 그 전라북도를 중심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참말로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선 인품이 한국인이 옛날 그렇게 아득한 19세기 초 여기에 미국 가서 박사를 됐다는데 그냥 참 호감이 가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나기 몇 달 전에 그 할아버지 외갓집에 가니까 다 전라도가 지주 체제로 돼 있잖아요. 지주 부잣집 체제로. 근데 그 땅을 다 나눠주는 토지개혁. 토지개혁. 그 토지개혁 그게 거기는 건들지도 못했어요. 그 김성수라고 알아요? 김성수. 김통수. 고창. 김성수. 네. 예. 그 다음에 송진우 알아요?
송진호? 예. 예, 송진호도 이제 유망한 사람들이었었지 그때로서는. 그 전라도 지도자들이죠. 예. 그 송진우, 김성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김성수는 잘 알지요. 어떻게? 김성수 뭐가 고향이 고창. 고창. 아, 그 집도 가봤어요 내가. 아 집도 가보셨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였었다. 그래. 응? 부자. 땅이 많은 부자. 예. 아, 그 사람이 오늘날에 뭐인가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역사에 그 산업에서 획기적인 그런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아져요. 어떻게 획기적인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뭐인가하면 그때 사카린 미수 사건도 있었던가? 아, 예? 김성수. 아니 그거는 사카리는 이병철. 아니 그 이병철, 아, 이병철 삼성. 삼성 이병철. 그래서 김성수가 그때 고창에 땅이 1,000만 평이 있었다. 1,000만 평. 1,000만 평을 국가한테 그냥 기증했다는 거야. 그것도 좋은 일이요. 예, 좋은 일. 그래서 종들도 머슴들도 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 땅을 이제 나누게 했는데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못지 마. 아, 그때 할아버지는 6.25 전에 땅 못 탔어요. 땅 못 가져봤죠. 못 가셨어. 전부 다 외갓집만 그죠? 가지고. 외갓집에 가서 그저 잘 먹고만 살았죠. 아, 잘 먹으면 살았다. 아. 자, 이제 시간이 또 이제 많이 다가서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북한에서 그 북한에 들어가서 인민군으로 다시 들어가시지. 응? 인민군으로. 그게 여기서 가서 저게 뭐야 영월 지방에 가서 최현이라고 그러는 유명한 북한의 장군이 있죠. 최현 장군이라고. 그가 이사산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정치보위부 계통으로 여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통화에 있는 쾌사무자라고 그러는데 사이안잔성 간보학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 정보학교예요. 그게. 정보학교. 그 학교를 그 이듬해까지 거기서 공부하고 철수해서 나왔죠. 미군들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예. 그 다음에 9.28 서울을 수복하고 그 다음에 북진으로 북한으로 미군들이 온다는 말 들었어요. 뭐 북한으로 갔을 적에 뭐인가하면 오려고 같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예. 그래서 초산까지 들어가요. 벽동. 저 뭐인가하면 수력 발전소 있는데 거기까지 다. 수력발전소? 수력발전소가 어디 있어요? 삭주. 뭐냐 수풍. 수풍 발전소. 수풍은 일북에. 네. 평안북도에 있는 거죠. 평안북도. 구성은 있는데 삭주. 삭수. 삽주. 삭주. 네. 삭주군. 삭주. 그렇죠. 거기도 그거는 또 함경도 있어요. 쪽은. 벽동. 벽동. 그다음에 위원. 여기를 다 초산까지 다 들어가서거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포로 수용소도 미군 포로 수용소가 뭐냐면 위원회에 있었어요. 네. 위원회. 이 할아버지, 벽동은 국군이고. 할아버지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뭐 삭주가 뭔지 나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야. 그래서 미군이 어디까지 갔어요? 미군이 그러니까 장진호반 알지 않아요. 장진호반 전투에서 실패를 했지만 그 장진호반 전투에 초산까지 들어간 거예요. 초산까지 다 들어. 근데 그 초산에 정치보위부가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그 초산군 정치보위부에 가면 배치됐어.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전부 월남자 가족, 그 요시찰명부도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할아버지도 그때 장진우 전투에서 그 미국에 그 배 말이지.
그 뭐 저 빅토리아 배 예. 문재인 아버지가 타고 갔다는 배 있잖아요. 예. 그 거짓말이지만은 그때 할아버지도 그 배 타고 남한으로 다시 오시지 왜 안 내려왔어요? 나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게 흥남, 함흥의 흥남 철수고, 거기서 장진 호반으로 올라가야 해요. 아. 그 호반 전투에서 실패한 거예요. 미군이 그냥 포위되어가지고. 호반 전투에서 호반 전투. 장로님 그리고 나는 그 옆에 있는 노력은 산맥으로 나는 들어가고. 호반 전투 알아요? 장진우 전투. 전투는 그렇게 유명한 전투가 아니라서. 아, 기억이 그래요? 안 납니다. 예. 그때의 미군이 최대한도로 올라간 지역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미군이 그게- 동쪽으로 가가지고 예. 한경북도 있는 데까지 올라가고 아. 그리고 이제 초신 장진호입니다. 근데 그 일본 말로 그게 초신이라고 그게 부르는데 장진군이에요. 장진호에서 중국군한테 미군이 패배했죠. 장진호가 있거든. 그러면 서쪽에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서쪽에는 한국군이 주로 올라가가지고 네. 그 해산까지 아. 올라갔습니다. 그저 압록강까지 압록강 도착했습니다. 한국까지. 근데 그 저 압록강의 물을 수통에다 담아다가 수분만 이승만 대통령한테 줬다는 말이 그 전설이 정말 실제로요. 사실이에요? 예. 아 그렇구나. 육사단에서 육사단 병사들이 육사단. 그걸 퍼가지고 줬습니다. 이야, 그럼 사실 전쟁 다 끝난 건데. 아, 그렇죠. 중국만 아니었으면. 아 근데 때 시방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뭐야. 아 그때는 뭐인가 하면 미국이 하나 원자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군이 그걸 안 써가지고 시방이 그렇죠. 이렇게 고통을 세계가 이만큼. 아 그거 압록강 초산, 예? 안동 여기다가 하나만 떨어졌으면은 토르만 대통령이 모르는 것을 중국이 망해버리면은 정말 14억의 뭐인가 하면은 그 커다란 대륙이 시방 미국 솔직히 얘기해서 나 잡힐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한테 잡힐 것 같아? 잡힐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때 미국 저 폭격 당하는 거 봤어요? 미군들이 비행기로 봤죠. 그저 뭐에 가면 관촌이 있을 때 관촌이 제일 목표로 뭐에 가면 B19가 와서 폭격한 곳이에요. B-29? 와. 그리고 이제 북한 지역도 계속 아이고, 내가 지리를 좋아해요. 지리를 좋아하는데 이제 북한 지역 군 소재지가 하나만 살아남았지 다 파괴됐으니까. 하나만 하여튼 초토화됐었어요. 초토화됐어? 초토화. 이야. 근데 뭐가 그 위원이라고 그러는 데가 뭐가 하면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못할 지역이요. 근데 그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포로수용소 미군들 터키 사람도 내가 만나봤죠. 터키 사람? 터키. 터키 사람들이 폭격을 못할 지역에다가 그 우연에다가 맨날 놨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가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려고 그러면 장난하더라고 말이야. 못 가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근데 할아버지 미군이 폭격을 할 때 교회 예배당은 폭격을 안 했다는 말이 있거든. 그 이제 뭐 예배당에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예될 수 없어. 전국에 뭐가 하면은 53년도 7월 27일 뭐가 하면은 정전이 된 이후에 조사를 다 한 것을 내가 그런 것을 통계를 어떻게 내가 잘 기억을 해가지고 또 버리지 않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하면은 평양에 있는 장자대 그 교회라고 그래요. 그때 장자영 교회. 장자대 교회 하나만 낳고 다 없어졌어요. 그렇구나. 있어도
부숴버리는데 뭐가 하면 잘 됐다 그 그런 당시에는 식이 그 되어버리죠. 공군 그 전투기 장대 때 폭격기의 그래도 기준이 반종교 시험처럼 활동에 정확성이 없고 그냥 이용을 가서 해먹고 쏟아붓는 그거니까. 800m. 반종교 활동 그 후에다가 나중에는 소년국련을 지어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장자연 교회다가 저 장대대 교회. 예, 맞아. 다 지었어. 거기 가봤어요? 예? 가봤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창자들 왜 없애버리고 소년 궁전을 지었다. 소년 궁전을 지었어. 그리고 저 뭐가 하면 저거 우리 기독교계 성이라든가 하나님 믿는 신도들이 제일로 많이 질문을 할 것이다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가 하면 봉수교회 알죠? 봉수교회 알지? 예? 예. 봉수교회가 없는 봉수교회예요. 근데 요거 중들 목사님들 그다음에 뭐야 천주교 신부들 예? 선생님들 그냥 60년도부터 뭐 웬놈을 그냥 북으로 올라오는지 예? 그래서 나 박수를 쳤죠. 박수를 쳤어. 경국장에 왔어요. 근데 누구요? 목사 유명한 문익환. 무리칸. 무리칸 간첩이고 네. 틀림없어요. 간첩이야. 내 말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하냐? 그럼 그냥 거기 와서 그냥 경장에 대우받은 놈이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미군이 다시 제가 뒤로 물러서는 거 봤죠, 이제. 후퇴하는 거. 정전협정 체결을 했고. 예. 그래서 정전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때 북한을 가보니까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남한이 더 잘 살았어요. 남조선이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이 더 잘 살았어. 양쪽에 가보니까 6.25 때 북한을 갔더니 북한이 더 잘 살아요. 한국이 더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건 이제 뭐가 하면 시기적으로 68년도 68년도 요때까지는 여기부터 나서서 생활이 나서요. 빵을 그저 제조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굶주림이 없었어서 68년도 말까지 말까지는. 그렇게 해서 여보다 났어요. 근데 이제 68년도 이후부터 뭐인가 하면 침몰되게 시작. 그냥 황해도 지방에 그냥 백두산 밀림이라든가 그냥 굉장하게 위창한 벌거숭이가 되어버렸어요. 벌거숭이가 되어버렸어요. 식량 500만 톤 생산을 위해서 그냥 뭐가 하면 황해도 지방에 야산을 그냥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68년도 70년도 초반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 여기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75년도까지도 북한이 더 잘 살았다. 75년? 네. 탈북자들은 하는 말이. 그제 일부가 일부가. 수치상으로 72년에 같아집니다. 남한하고 72년도. GDP고 평균 내보면. 72년도에. 그래서 이제 내가 올 진역사를 무릎에 조금하고는 네. 사실로. 자, 그러면 북한에 올라가신 뒤에 4.19 일어난 거 북한에서 알았어요? 4.19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야. 4.19를 혁명이라고 그랬죠. 네, 혁명이라고 했지. 그때 대한민국 선생님들한테 나 질문이에요. 그때의 대한민국이 해방돼서 뭐가 10년밖에 안 됐죠. 맞아,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혁명이라고 소리를 낼 때가 아니에요. 낼 때가 아니야. 혁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수로가 아니라 그 소리예요. 슬로건 자체가. 말하자면 사회주의 혁명이 혁명인 것이지. 예? 대한민국에서 그때의 4.19 혁명이라고 그런 것은 말 자체로
끌어내지도 못할 정도지 4.19 혁명이라고 했다 그 소리예요. 예? 원래는 의거라고 이제 했었죠. 그랬는데 내가 그때 4.19에 거기에 있었다고요. 북한에 있어서. 저 위에서 4.19 혁명을 10월 혁명처럼 혁명을 일으키라. 아유 그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승만이 억울하게도 짝이 없죠. 이승만 사실. 자, 그래서 4.19 일어난 것을 저도 연구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3.15 부정선거,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인데 그 밑에 있는 이기붕이가 부통령 이기붕 알죠? 이기붕. 이기붕이가 네, 이승만이가 그때 나이가 많으니까 끝까지 대통령 못하고 죽으면 그 이기붕이가 양자 사건이 네, 이기붕이가 대통령을 이어받을 줄 알고 이제 이제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는 일어났는데, 처음에 4.19가 일어날 때의 주제는 이승만 하야가 아니었더라고. 이승만 하야가 아니고 뭐냐면 이기붕, 그 다음에 그 최인규 내무부 장관 이거 교체하고 선거를, 대통령 선거는 그대로 놔두고 대통령은 됐으니까 부통령 선거를 다시 해달라. 이게 최초의 4.19의 주제였단 말이야. 처음에. 그런데 이제 3일이 지난 뒤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중심하여 그 구호가 바뀌었어요. 구호가 뭐냐? 그 부통령 선거 다시 해달라가 아니고 하야로, 하야해달라. 이승만 하야라고 바꾼 것이, 이것도 광주 사태 일어난 것이나 대구의 그 10월 폭동이나 제주도 사상거나 다 똑같아요. 보니까 뭐냐, 처음에 시작하는 주제하고 진행되면서 주제가 이게 바뀌어요. 보니까 되게 일정 기간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이게 중간에 이제 그 동안에 들어와서 개입을 해서 이걸 바꿔버리죠. 항상. 박근혜 탄핵될 때도 보니까 똑같더라고. 보니까 처음에는 문재인까지도 이렇게 말했어요. 헌정이 중장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문재인도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처음에 촛불 시위할 때. 그러다가 하야로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탄핵으로 가는데 4.19도 이제 그때의 3일 후에 가서 결국은 남노당이 개입을 했다는 거지. 남노당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얘기 과정 조금 얘기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어. 그러니까 혁명의 소리가 거기서 혁명을 하라. 지령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그런 혁명이 일어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교 강사예요. 지교 강사. 대학교에서 강의도 했어요. 아. 예? 그랬는데 남조선 출신 공작원으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지교 강사들 전국에서 총동원령이 내려갔어요. 아하. 그것만 봐도 저 뭐가면 이거 남조선이 4.19 혁명에 서서 선고가면 내가 전라북도 조상이 원장으로 올 수도 있다 그 소리예요. 가면서 여기 내가 빠뜨려 먹은 게 있는데 4.19는 이제 또 이어서 바로 하기로 하고, 그 뭐냐면은 이제 미군이 북한을 진격해서 압록강까지 가니까 중국 군대가 개입했죠. 개입하는데 처음에 중국 군대가 온 사람들은 중국 군대가 아니고 조선족. 의용군입니다. 의용군. 그걸 의용군이라 그래요? 의용군이라고 그래요. 의용군. 조선 의용군. 황장로님. 그때 의용군이 몇 개 사단이 왔나요? 우리 조선족 중에서 제일 먼저 대략 3개 사단. 예, 처음에 중국이 그게 한국도 그 팔로군이라고 그렇게 그러는 빨리 것도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정식 문중에 유엔군하고 조선인 의용군. 한국군이 북진할 줄은 몰라서 몰랐고 준비가 안 그거 됐어. 준비 안 돼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면은 소모품 정도로 의용군을 가지고 하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중국 혁명에 가담했던 조선족 그 3개 사단을 팔로군 보냈고
맨 앞으로. 네. 그리고 전쟁이 난 다음에 유엔군이 북으로 올라갔을 때 11월 달에는 130만이 왔습니다. 그 앞에요. 그 앞에 네. 장개석하고 이제 모택동하고 저 싸울 때 장개석이가 분리해 가지고 장개석 군대가 북한 쪽으로 피해서 왔다 간 적이 있었죠. 이제 장개석이 아니라 모택동 군대가 그러니까 북한 북한으로 쪽으로. 피한 건 아니고 북한이 아니라 저쪽 저 제가 알기로는 저 서북방 저쪽 저 그쪽으로 저 도망갔죠. 그것을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 모택동 군대 일부가 북한 그때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북한에서 저 보호를 해줬다. 보호를 해준 그 대가로 6.25가 일어나니까 모택동 군대가 저 우리 조선족 독립운동가 후손가들 3개 사단을 먼저 보냈죠. 의용군으로 네. 이제 보냈는데 내가 중국에 벌써 5년 전인가 그때에 흑룡강에 선교를 하러 갔더니 가서 내가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이제 의용군으로 왔는데 네. 주로가 팔로군에 근무한 사람 중에서 뭐가 차출을 해서 나온 사람이 조선 의용군이에요. 그럼 팔로군은 뭐예요? 팔로군. 팔로군은 조국 일본. 일본이 그 막 저 자기 영역을 확대할 때 그때 싸운 그게 팔로군입니다. 팔로군하고 예. 싸운 거를 중국군 예. 팔로군. 그 팔로군에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내가 언젠가는 우리가 평양에 가서 우리가 북조선과 남조선이 하나가 되어서 부흥해야 할 날이 와야 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을 들고 아니 남조선에서 오신 선생님 다른 많은 목사님들은 다 한국이라 그러는데 남조선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그래서 여기 용어로 남조선이라 했더니 그 말이 인연이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남조선이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자기가 바로 그 6.25 때 그 중국에서 그 의용군으로 참전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압록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그냥 민간인복을 입고 이제 갔었대요. 갔는데 압록강 건너니까 바로 저 북한 군대 옷을 갈아입히더라는 거야. 갈아입혀가지고 자기가 6.25 전쟁에 참여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천 전투까지 왔다가 자기가 기사회생으로 살아서 왔다고. 그러면서 그 영천 전투까지 왔다 간 길을 그림으로 다 그려주더라고 저한테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내가 사람은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온 사람입니다. 전에 전에 온 사람은. 그 내가 그 정체를 물어봤더니 아하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이미 벌써 중국이 그 의용군으로 왔었구나. 거기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름은 의용군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인 중에서 중공군에서 싸웠던 사람 1949년 10월 1일 날 중공이 성립이 되고 거기서 3개 사단 정도를 북한에서 줍니다. 근데 그놈들이 북한이 그거를 황해도 최전선에다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온 거는 인민지원군 그 이름이. 걔네들은 이제 1950년 겨울에 온. 말로도 인민지원군이에요. 그거는 이제 진짜 중국 사람들. 그렇죠. 그건 진짜 중국군이죠. 앞에 온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이고. 조선족이 예, 이제 예.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이제 4.19로 다시 돌아가서 4.19가 일어났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알았어요. 네, 아이고, 이제 이 얘기잖아요. 이제 내가 동원되었다는 것, 전국에 있는, 뭐냐 하면은, 지교강사, 다 소집을 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남한 출신들. 남한 출신. 이게 그리고, 그게 중국어로 말하면 그러고요. 의용군이네. 의용군. 또 의용군이네. 중국어로 말하면 또 의용군이라고. 북한의 의용군이지. 남조선 출신들을 다 소집했으니까. 그게 의용군이 아니라, 아. 정치공작 때. 정치공작 때. 그 예. 제가 정치공작 보기에는 때. 그러니까, 북한이 하간 그 4.19가 처음 촉발될 때부터 개입했을 수도 있지만은 북한은 4.19 때도 그렇고 5.18 때도 그렇고 상황이 일어나면은 이걸 호기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남한에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여건이 조성되면 이제 올려고 예, 그렇게 계속 이제 개입을 자,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해명이 돼요. 요 4.19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인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5.16 그 혁명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생님들. 아,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 다시 하고 4.19 일어날 때 직접 북한의 남조선 출신들이 소집을 했는데 일부는 남쪽으로 4.19에 와서 개입한 적이 있어 없어요? 그게 그때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는 모르는데 그러면 한국 안에 있는 그 남로당들 당연히 개입했겠죠. 예? 한국 안에 있는 남로당들은 한국 안에 있는 남로당들 그 남로당들은 거기에 4.19에. 그 뭔가 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 와서 그것은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그리고 요것을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아주 뭐가 하면 뭐 그냥 5.16 폭동이 일어나고 제주도 폭동이 일어나고 뭐가 하면 대구 폭동이 일어나고 네. 폭동이 그렇게 일어나도 그 뭐가 하면 가만히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서 있을 리가 없어.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뭐 그거 질문하시지 않아요. 네. 울진 삼척 짓고 네, 네. 거기에 그냥 무장공비들이 여느 때도 폭동이 안 일어나도 그냥 보내는 것이 많이 일어나고 무대에서. 네. 그런데 5.16 같은 5.18 같은 그 폭동이 일어났는데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거든 한번 자, 그래서 요거 이제 4.19 그것으로도 증명하는데 답답해서 내가 이 얘기를 예, 오케이. 4.19를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아직 우리가 만개가 못 갔습니다. 자, 3,506개 자유마을 대표님들만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 10명씩을 빨리 확보해서 오늘요 저녁까지 방송 안 끝나요. 계속 합니다. 그 김학성 교수님 짜장면 시키세요. 빨리 짜장면 시켜서 벌써 12시에 목사님. 짜장면 먹으면서 해야 되니까 빨리 연락 좀 해봐요. 빨리 우리 혁명이라고 혁명. 그러니까 아직도 만개도 안 올라갔어요. 빨리 전화했어요. 오늘 토요일 날 저 출근도 안 하잖아요. 이제 늦잠 잘 것도 다 잤어. 12시니까 빨리 깨워가지고 빨리 방송 처음부터 다시 보라고 빨리 좀 들어오도록 한번 해봐요. 혁명을 하는데 지금 혁명 자세가 뭐예요? 사인 받으러 나갔다고 막 나오는데요, 약간. 네? 사인 받으러 나갔대요. 사인 받으러 나갔다고? 서명도 받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사인 받으러 나갔다고. 사인 받으러 나가도 핸드폰은 틀어놓고 사인 받아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19가 결국은 폭발점이 정점이 온 것이 뭐냐면 마산의 그 김주열이 이제 그 체류탄 그것이 눈에 박혀서 참 그때 경찰들이 처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체류탄에 죽었다고 발표해도 되는데 그걸 뭐하다로 그냥 그 저기 바다에다가 돌멩이 짜매가지고 내려가지고 나중에 그게 시체가 다시 떠올라가지고 이게 4.19가 결국은 핵폭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근데 목사님 중요한 것은 3.15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님. 3.15 부정선거? 아니,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난 거지. 경찰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근데 본질은, 예.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빨갱이들 식으로 뚱쳐서 가버리면요. 이게 다 이승만의 책임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은 대통령이 이승만이가 책임은 져야지. 져야지만은 네. 실제로 최인규를요 사형시켰잖아요. 시켰죠. 내무부 예. 장관을. 예, 예. 그 다음에 이강석을 통해서 이기붕하고 그 박마리아가 총격당해 죽었잖아요. 그 정도면요,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 담화로 이건 전적인 내 책임이고 나 이건 사형시켰다. 이 정도로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청와대를 진입하여 이승만을 끌어냈는데 그때에
4.19 학생 중에서 진입한 사람이 있어요. 진입한 사람. 경무대에 진입해서 이승만하고 독대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승만 영화를 만들려고 시나리오 심포지엄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사회를 하면서 여기서 자기도 발표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라 그랬더니 4.19 대표가 손을 든 거야. 아유 내가 놀라가지고요. 큰일 났다. 저 새끼가 앞에 나와서 또 개판 쳐버리면 오늘 행사 다 마치겠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는데 딱 나오더니 그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나한테 한번 찾아오세요. 다시 한번 토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딱 나오더니요. 한 3, 4분 동안 말은 안 하고 가만히 먹여 숙여 있는 거야. 그리고 우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4.19 때 경무대 진입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온 내가 장본인입니다. 그 후에 내가 지금까지 70년 동안에 1년에 2번 이상 이승만 대통령의 묘지에 참배를 하러 갑니다. 하는 말이 지금 박사님들 울을 준비했어요. 나도 지금 울 테니까. 나 그때부터 울었어. 이 말만 하면 울어요. 내가 우는 테마가 몇 가지 있어요. 하와이 사탕수 밭에서 이승만의 800여를 베고 마지막 숨거두는 그걸 말할 때는 100번 말해도 난 안 울 수가 없어. 눈물이 나. 그 다음에 서독 광부 어머니 우리를 버리고 어디를 가시렵니까? 광부들이 할 때. 난 그건 100번 내가 강의하면서도 나는 못 참아. 눈물이 그 부분인데 난 눈물 날 수밖에 없는데 뭐라 그러냐. 당신의 적은 실수를 내가 너무 가혹하게 했어. 하고 자기는 운다는 거예요. 자, 빨리 울어요. 빨리 울어요. 빨리 우시라고. 당신의 적은 가오를 내가 철이 없어서 너무 가혹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4.19 학생들이 그 이승만을 하야시켜 강제로 끌고 나올 때 국민이 원하면 하야해야지 하고 나올 때 차를 준비해 놨는데 쫓겨난 대통령이 무슨 차를 타고 가겠냐 하고 지팡이를 짚고 한국일보까지 걸어서 왔대요. 한국일보까지 걸어서 와서 이화장까지 가는데 도저히 노인네가 걸어갈 수 없어서 거기서 차를 탔다는 거야. 그리고 뭐 그 후에 이제 4.19 이제 그 진압되고 나서 그 부상자들 혹은 통합병원에서 그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서 학생들한테 자네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참 그 유명한 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19가 뭐 4.19에 그다리 참여했던 또 김경재 총재 같은 분들은 실제로 옆에 사람이 총 맞아서 같은 서울대 동기가 여자 학생이 총 맞아서 죽는 걸 봤고 자기는 이제 안 죽고 김경재 총재는 지금 살아 있는 거니까 그 실감 있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게 이제 5.16이잖아요. 나 저 이따가요. 나 요거 몇 가지만 내가 그저 간단히나 얘기할 시간을 주시죠. 그렇죠. 네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5.16인데 5.16 알지? 5.16 박정희. 5.16 일어난 것을 북한에 있을 때 알았어요. 뭐. 알았지. 알았어요. 그럼 5.16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는 어떤 자세? 그때도 네. 저 뭐냐면은 그 공작 대상자들 특히나 5.16이 되니까는 더 모였네. 대기 상태가. 더 모였어? 더 모여. 남조선 출신들? 뭐냐면 집에도 못 가게 만들어. 집에도 못 가게? 네. 5.16 일어났을 때. 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형님 친구 네. 황태성이라고 알아요? 황태성. 황태성이라고 그런 건 저 뭐냐면은 뭐야? 박정희 대통령. 글쎄 내가 뭐냐면 황태성이가 그 관계에는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 관계는 모르겠는데 밀사로 파견된 것은 내가 알아요. 그 황태성이가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이 만나러 왔어요. 그 형님이 남로당이었었잖아요. 대구 폭동에서
총격당해서 죽었단 말이야. 네. 죽으니까 박정희 형님이 죽으니까 형님 친구가 황태성이가 북한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맞아요. 예, 도망갔는데 5.16 혁명이 성공되니까 김일성이가 직접 박정희의 형님의 친구인 어릴 때 같이 컸으니까 특사로 밀사로 왔어요. 밀사로 왔어요. 밀사로 근데 김종필이가 그냥 잡자마자 죽여버렸어. 아니 그거는 저 잡자마자 죽은 게 아니고 김종필 집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김종필의 부인이 박영옥이잖아요. 박영옥 여사가 그 바로 총격당해서 죽은 박정희 대통령 형님의 딸이란 말이야. 박성희 딸이지. 친딸이란 말이야. 친딸인데 벽에 붙어서 영옥이 이름을 부른 거야. 황태성이가 영호가 부르니까 박영옥 여사가 자기 아버지의 친구 음성을 알아들었어. 자다가. 그래서 나갔더니 너 신랑 어디 있냐? 김종필이 어디 있냐니까. 자고 있다니까. 김종필 나오라 그래라. 그래서 김종필이가 나가보니까 세상에 북한으로 도망간 황태성이가 나타난 거야. 하는 말이 나를 박정희 대통령한테로 인도하세요. 내가 김일성 장군의 친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김종필 총리의 그때 안내로 박정희 대통령이 만났어요. 이제 황태성을. 그러니까 만나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 형님 아닙니까? 그 형님 친구니까. 아니 형님이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의 친서를 가져왔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김일성 장군이 우리는 지금도 박 동지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믿고 있어. 자, 이제 찬스가 온 거야. 이 기회에 남북한 통일합시다.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황태성의 친서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과 이승만의 반공은 아주 차이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은 상황적 반공이야. 상황적 반공.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은 철학적이며 오리지널. 신앙적이며 성경적 기독교적 반공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친서를 받고 몇 달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그 친서를 받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또 어릴 때 같이 큰 친구 형님이지 않습니까? 형님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데 밑바닥에 있는 일간지 신문이 가끔가다도 밑바닥 신문도 필요해요. 그래 자유일보도요. 그래 사명이 크다니까. 밑바닥 신문 아닙니다. 밑바닥 신문 아니야. 자유일보는 이제 주력 신문이야. 주력 신문인데 뭐라고 했냐? 북한으로 도망간 박정희 형님 황태성이가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다. 이 기사를 딱 쓰니까 그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이 사형을 시켰다. 황태성 사형시켰는데 이것도 통일돼 봐야 이제 알 사건이 뭐냐. 그때 사형을 시킬 때 황태성을 사형시킬 때 사형수로서 집행하기 위한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신 사형시키고 황태성을 북한으로 보냈다 하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지금 자기의 어릴 때 그 정든 형님을 박정희가 죽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북한으로 보냈다는 그런 이거는 설입니다. 설. 맞습니다. 예,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 검시를 안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을 안 한 거로 돼 있고. 그것까지. 그리고 저희는 그 미국에 있을 때 텍사스에 있을 때 그 거기 그 동네에 있는 신부 한 분이 텍사스에 살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텍사스에 살아있다. 뭐 그건 알 수가 없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황태성 사건은 이제 끝났고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반공 개념이 더 강해진 거야. 왜? 황태성이가 여기 왔다 갔다 한 건 미국이 다 아는 거야. 그렇습니다. 다 아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반공을 제1호 국시로 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박정희는
자기의 개인적 생존과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초강경한 공산주의 반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첫째, 본인이 남노당에 한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또 황태성의 친서를 받았고, 김일성한테 친서를 받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는 생존이 그게 제1, 특별히 미국한테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요. 이래서 4.19가 이제 일어났는데, 북한에서는 이미 4.19 때도 그렇고 5.16 때도 그렇고 남한 출신 사람들을 항상 소집을 했다. 미리 대기를 시켰다. 북한에서. 파견 준비. 예. 파견 준비를. 예. 5.16 때도 어. 소집했고 어. 4.19 때도 소집했고 할아버지가 예. 그때 할아버지 북한에 이제 68년도 10월 달에 이제 요 왔죠. 그렇죠. 예. 그때가 62년도가 5.16 날 5.16 61년. 61년. 5.16은 61년. 5.16은 61년이고 4.19가 4.19는 60. 60.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때 북한이 4.19와 5.16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북한에서 다 경험을 하셨죠. 경험하셨고 북한은 항상 남조선으로 해방을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해방돼서부터 네, 돼서부터. 네? 그래서 끈질기게 끈질기게. 뭐인가 하면 대남 공작이 지속되었다는 거. 계속됐다. 이거 뭐 조금도 어떤 뭐 무슨 이 투쟁이 그저 뭐 북에서 지령을 했건 말건 간에 그것을 막론하고 그저 북한은 6.25 뭐인가 하면 4.3 사건을 비롯해서 뭐인가 하면 5.16이라든가 5.18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론하고 연속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남한 혁명 말하자면 남조선 적과 통일을 위한 것은 쉴 틈이 없은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 4.19, 5.16까지 대충 짚어봤습니다. 짚어봤고 할아버지 거기 내일이 주일이거든요. 내일 주일, 내일 주일이라고. 주일. 내일? 네, 주일. 주일. 네, 주일. 주일인데 예. 하룻밤 더 주무시고. 아이고 나는 뭐 그냥 쓰러지는 날까지라도 말 시방 제가 말이 잘 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근데 정신이 맑았을 때에 조금이라도 그저 정황 목사님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뭐인가 하면 여기 계시는 저 데리고 오신 목사님이 문제라 그래요. 어떻게 그냥 가시고 나는 했으면 그 좋겠어. 모시고 오는 최반석 목사님하고 영래 목사님 먼저 가고 할아버지는 여기서 계속 해도 좋다. 내일 주일날. 주일날 주일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방송 이렇게 해도요 거의 10만 명밖에 안 봐요. 지금 현재는 주일날 우리 예배가 일주일 동안에 계속 보는 걸 합하면 거의 100만 명이 봐요. 100만 명 보니까 할아버지가 긴 얘기할 것 없어. 주일날은 한 10분 동안만 나하고 토크를 하고 또 박사님들하고 토크를 하면 이 세계적으로 영향이 이제 많이 가니까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이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서 자유마을이 모여요. 그때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토크 한번 하고 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일들이 네. 저는 그냥 뭐 쓰러진 그날까지도 숨어서 뭐인가 하면 애국 운동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네? 맞아요. 내 입으로 살았을 때 이렇게 애국 운동도 하고 해야 하는데 나는 우리 두 목사님이 자기 교회 뭐인가 하면 그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방송을 그래도 12시 또 넘었네. 그래서 나 여기서 요것도 이 얘기 하도록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지고 내일 하시죠. 또 하고 그래서, 예. 이제 하는데 또 영한 그 목사님 통해서 이제 이제 해도 되는데 할아버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하려 그래요. 다들 나하고. 목사님하고 재밌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나서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마치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자유마을 먼저처럼 전국의 모든 조직 총동원입니다. 이게 혁명이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 4.19, 5.16에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입니다. 이번에 혁명은 학생들이 아니고 군인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인데 내일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 월요일 날 오전에 그 다음 또 253, 253개 실행위원장 또 276 책임자 그 다음에 또 기독 장교단들 전체 3,506개 자유마을 대표들 내가 월요일 날 출석 부르겠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출석. 여기 다 보시죠. 출석 내가 볼 테니까 전체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해서 자유마을 대표들도 다 참석하시고 해서 월요일 날 10시에 우리 교회로 총력 집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내가 돈이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는 10만 원 못 줍니다. 이때 못 줄 때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빨갱이인지 가짜 빨갱이인지 이제 한번 구분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돈의 개념을 떠나서 다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는 혁명 성공 못해요. 그래서 우리 혁명의 열기를 더 높여야 됩니다. 목사님 이제 광고 하나 좀 하겠습니다. 네. 이용환 목사님 이거 하나 띄워주세요. 어제 보내드린 거, 저거요, 목사님.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 어디에 만들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로 120개 그 포럼에서요.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부터 우리 이주천 교수하고 함재봉 교수가 발표를 합니다. 어디서 하나요? 저게 있죠, 목사님? LW 컨벤션 센터 3층 크리스탈 홀인데 200명이 들어가는 홀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어이구 크네. 제일 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관을 저게 대충 장소가 어디에? 서대문. 서대문. 그래서 어디에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저희 포럼에서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좀 모셔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원어처 장관이 저걸 맡아서 말하고 있죠. 박민식 처장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원어처 장관 오라 그랬어요. 거기에 참관을 시켜서 들어보라고. 박민식이요? 그렇지. 저는 이제 7월 달에 이승만 학술대회는 오라 그랬는데. 아니면 뭐 요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국장이라도 오라 그랬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거. 포럼을요.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120개 포럼 있죠. 네, 예. 그 주제를 빨리 좀 제출해 달라. 정부 관계자가. 구체적 내용이요? 네. 알겠습니다. 제목이라도. 제목이요? 네, 제목. 각 분야별 120대 110개 제목. 예, 있죠. 네, 예. 그것을 굉장히 호기심을 갖더라고요. 예. 그 수석님들이 제출해 달라. 그래서 잘하면 내가 볼 때에 여기 앞장서신 장로를 비롯하여 대통령하고 간담회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120개 주제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하셨죠. 저는 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님. 바지 사장이 아니고 목사님 저거 하신 거잖아요. 원래 저요, 교수님들이 사장이고 나는 후원회 회장. 나는 후원회 회장인데 너무 이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지만은 이런 일을 꾸준히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아예 당연히 알겠죠. 아, 네, 저 네. 사람들은 이게 쇼하는 것이 아니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또 드리면 월요일 날 10시에 먼저 번에 이제 권기현 기자하고 내가 단독 인터뷰한 것 때문에 권기현 기자님은 내가 하자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그 전에 권기현 기자님이 계속 저한테 목사님 궁금한 게 많으니까 계속 만나달라고 해서 좋다. 그럼 생방송을 하자. 이건 내가 제안을 해서 이제 생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자유우파 기자들, 유튜버들 이분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고 목사님이 말이야 무슨 말이야? 뭐 추적 뭡니까 그 단체 이름이 더 탐사, 더 드론 탐사. 탐사. 더 탐사하고만 해주시고 왜 말이야 우리는 무시하냐고 해서 좋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후에 2시에 오후 2시에 월요일 날 월요일 오후 2시요. 네, 오후 2시에 아, 예. 그 자유우파 유튜브 기자를 비롯해서 또 뭐 조중동 메이저 언론도 와도 좋고 모든 언론 기자들하고 이거는 인터뷰가 아니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내가 태어난 얘기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권지현 기자님은 그날 나를 아주 골탕 먹이려고 세상에 내 족보를 띄워봤더니 그 족보 안에 정광훈 목사가 없더라. 이 말까지도 나를 국민들한테 망신시키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족보 띄어서 있으면 10억 내기를 하겠냐. 그랬더니 내기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 이만큼 좌파 사람들은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 해서 뭐 의혹이라도 갖게 하려고 질문을 도전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들으면 정강 목사 족보를 띄워보니까 없더라. 그러면 국민들이 듣는 순간에 혹시 정강훈 목사가 양자로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는요, 전통적 족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적 등본 내가 띄워오려고 합니다. 그날. 그리고 자유우파 기자님들도 아무리 날카로운 질문 다 해도 좋습니다. 본능적으로 난 대답합니다. 나같이 투명 인간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중곤 목사님이나 한경기 목사님이나 나같이 투명 인간으로 사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요 본능적으로 살아요. 대답도 본능으로 해버려요. 원고도 필요 없어요. 사실 그대로 난 얘기해버려요. 모든 것들이 뭐 심지어 뭐 고추물이 어떻게 돼 좋아 뭐든지 다 좋아요. 사모님을 때렸냐? 때렸어요. 언제? 우리 아들 죽기 전까지. 그랬더니 또 우리 아들을 시체 유기를 했다고 또.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했더라고 보니까 그 짓을요. 아, 가로세로 연구소? 예. 에휴. 그래서 참 이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같은 지구촌에서 살기가 너무 이제 어려운데, 그런 질문을 비롯하여 모든 질문을 심지어 뭐 내가 전성천 박사님 우리 집안 어른한테 이승만에 대해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 그랬더니 전성천 박사하고 나하고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만난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내가 한강 아파트에 가서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봤다 그랬더니 한강 아파트에 전성천 박사님이 산 적이 없다. 아니 내가 직접 가서 거기서 내가 경험했는데 거기서 산 적이 없다. 녹번동에 살았다. 녹번동 집도 내가 가봤지만 그 전에 한강 맨션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 처음 갔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런 걸 가지고도 그렇게 추적을 하고 다 좋아요. 우파 기자들도 아예 그냥 초예리한 질문을 다 준비해 오세요. 모든 걸 다 준비해 오세요. 준비해 오시면 내가 다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난 투명하게 삽니다. 투명하게 살고 또 지금 뭐 계속 저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지시로
나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북한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내지는 간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나를 지금 매장시키려고 하는 1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200석을 목표로 해서 주사파 척결하고 우리 자유통일을 하는 것을 주제로 삼으니까 총력하는데 여기에 한국에 있는 좌파 언론들이 북한 언론의 대변인이 되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난 차라리 더 좋아요.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나에 대해서 잡아낼 거 있으면 잡아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월요일 날 여기에 권지현 그 기자님이 언급한 권지현 기자라고 하세요, 목사님. 기자가 언급한 이니셜 예를 들어서 무슨 씨, 모 씨, 박모 씨 할 것 없어요. 나요 소선욱 데리고 오겠어요 여기에. 난 증인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월요일 날 소속 데려오고 황순애만 늘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 황순애 저기 데리고 오고 나 유민자도 데려오고 우리 교회에 관계된 사람은 내가 다 데리고 놓고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거기에 질문하시고 그 외에도 저 외부에서 바깥에서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저에 대해서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 소환 영장 때리겠습니다. 와, 이 일로. 안 오면, 안 온 뒤에 당신들이 뒤에서 정강훈 목사가 무슨 신학교에서 꼴등했다. 아니, 내가 꼴등했다고 자수했는데 왜 그래. 자꾸 그런 식으로 비방하고 또 정강훈 이단이다. 난 여기에 신학자들 4대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들을 직접 동원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단인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월요일 날 내가 다 투명하게 기자회견을 오후 2시입니다. 모든 유튜브 플러스 아니면 또 종편 더하기 또 JTBC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JTBC 꼭 와주시고 동중파 다 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100대 언론을 모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기자회견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저녁에 또 전담 방송을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반드시 나는 목적 달성합니다. 1차 목표는 실시간 10만 명입니다. 2차 목표는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실시간 이 방송이 이루어져야 4.19, 5.16에 이어가는 진실혁명. 우리는 혁명 이름이 많아요. 별명이. 국민혁명, 진실혁명, 10월혁명, 진실혁명을 우리가 완수해서 반드시 3년 안에 자유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축이 있는데 대국본, 그 다음에 또 자유마을 3,506명, 그 다음에 이번에 만든 자교총,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연합, 이름이 자교총. 이것은 장경동 목사님이 총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박진감 있게 추진해서 속히 우리가 2,500만 북한 동포들을 건져내고 830만 해외 동포들을 우리가 바로 인도를 하고 국내에 있는 5,300만 우리 불쌍한 우리 국민들을 어둠에서 건져내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방향도 모르면서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 살다 어둠에 사라지는 이 불쌍한 우리 동포들, 우리 민족들, 여러분 저는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말씀 한 마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그렇게 그 짜장면 또 드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난리. 구호합니다. 구호. 구호요? 구호. 자, 그러면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구호입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